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사상에서 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구간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 철거 논의가 최근 본격화됐습니다.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동서고가도로는 소음 공해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동서고가도로 철거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동의대학교 건설공학부 황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동서고가도로 좀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어떤 도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서고가도로는 1995년부터 이제 개통이 됐는데 이게 우리 부산 항만하고 관련이 됩니다. 항만 물류를 갖다가 창원, 인근 창원, 마산 그리고 김해 쪽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5년 지나면서 이게 우리 부산에서 외지로 나가는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량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음이 심해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분진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2030 엑스포가 개최되는 구역으로 우암동 지금 컨테이너 부도항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철거는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심도가 해운대부터 이제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도 아마 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역할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를 철거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도 나오고 이 대심도가 또 뭐가 되냐 민간 투자가 됩니다. 민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위에 도로가 있으면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시재생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철거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지금 형국에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철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2030 엑스포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철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이 고가도로의 이제 철거 문제는 뭐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도에 네. 서울시에서 이제 청계천 고가도를 철거를 하면서 청계천 이제 복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원 사업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컸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많은 고가도로 이제 철거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성대 고가도로라든지 예. 또 영주 충장로 고가도로, 해운대 이제 과성교, 부항 고가도로 등의 철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없었습니다. 예. 이 대안이 만들어져야 그걸 철거를 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검토 수준에 머물렀고요. 특히 이제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항만 물류 운송의 주축의 도로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은 컨테이너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만 있었지 논의가 되지 이제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에서도 아마 2007년도부터 그 지금의 이제 만덕 센텀 구간의 민자사업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서 연결도로 이제 고속화 계획도로 등이 이제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그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 시민들이 그 이런 민자 도로에 대한 굉장히 불신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이제 못하다가 2014년에 이제 전임 부산시장인 네. 서병수 시장께서 그 해운대에서부터 저기 사상간 그 지하 고속도로를 이제 공약을 하면서 예.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문제를 이제 그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크게 이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17년도에 GS 건설 콘소시엄에서 일단 민간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시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시민들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2019년도 1월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은 대체 노선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동서고가도로를 시민들의 환경 소음
이런 도심 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예. 좀 이 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가도로의 철거 문제는 한 10년,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런 동서고가도로의 이 철거 문제는 최근 이러한 아까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아마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동서고가도로의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도로가 생기는 셈인데요. 예. 그러면 이 해운대 사상 대신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이런 이 도로는 사상하고 이제 해운대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대심도, 그러니까 깊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감전 IC에서부터 우리 동부산 관광단지의 이제 송정 IC까지 약 한 22.8km를 그 대심도 50m 그 깊이로 해서 지하 고속도로를 이제 만드는 이제 사업입니다. 아마 이제 사업비의 규모는 한 2조 18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제 이건 국토교통부가 네.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민간 투자자가 한 70%인 1조 4천억. 네. 그다음 나머지 30%는 한 6천억 정도는 아마 정부가 이제 부담을 하고 우리 그 시의 시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현재 그 해운대에서 이제 낙동교까지 우리가 감전 IC까지 보통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때 네. 1시간 20분 정도가 이제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단축이 되고요.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남해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우리 그 해운대 송정에서 그 사상간 연결도로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가 하나가 한 축이 됨으로써 예.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서고가도로를 대신하는 이러한 지금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는 아마 부산의 경제와 도심에 굉장히 활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신도 고속도로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그 인근에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어지나요? 어쨌든 고가도로는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 환경이나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하에 도로가 들어가면 터널로 뚫기 때문에 기존 어떤 도로공사나 이런 데 비해서 주민들의 그 공사 기간 중에 소음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불안감은 많이 없어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행 시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민자로 건설이 되면은 통행료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전에 민자 유치를 했던 게 사실은 뭐냐면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돼 있어 가지고 네. 민자에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그 차이액을 갖다가 시민 헬스로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시민들 본인들도 또 통행료를 내고 네. 그래가지고 민자도로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 대심도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 또 통행료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 무료로 썼잖아요, 동서고가도를. 예, 무료로 썼던 도로를 통행료로 낸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부담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 시내가 유로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송정간 그다음에 만덕간 또 해운대간 대중터널을 또 만들죠. 그래서 첨화산 터널을 또 만듭니다. 그러게 되면은 유로도로만 부산 시내에 10군데가 됩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돈을 내야 되는 시민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가 굉장히 높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좀 중복되는 구간이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전 구간을 다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서고가도로 끝부분이 우암동인데 네. 우암 컨테이너 터미널이 지금 현재 2030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은 그게 지금 후보지입니다. 네. 후보지일 뿐만 아니라 그게 도시 재생과 관련된 지금인데 몇축지 마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2 북한 개발 사업에도 그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이 맨 마지막 우암도로에 있는 동서고가도로는 철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심도가 또 된다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그 고속도로 연결된 그 부분도
또 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남는 부분은 부산 친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중앙인데 네. 이 도심 중앙은 지금 현재 거지에 있는 시민들이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그 도로의 한복판에 이렇게 고가도로가 딱 설치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단절돼 가지고 설렁화 지역 비슷하게 됩니다,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회에. 네. 그런 요구가 여론들이 좀 있는 편이죠. 예, 최근에 이제 부산의 첫 고가도로인 자성 고가교가 철거가 됐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런 고가도로가 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고가도로의 철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 또 주민 생활의 어떤 소음 공해, 예. 그다음에 도심의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써 도시의 어떤 경관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도 모르죠. 예. 특히 아까 우리 서울시의 그 청계 고가도로, 예. 또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 서울역 그 회형 고가로를 또 이제 그 철거는 하지 않았지만 보존을 하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네. 굉장히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호응을 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파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서울시에서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예. 굉장히 주변 환경 개선,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서울뿐만 또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광주시, 대전시에서도 지금 고가도로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철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고가도로의 철거는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아마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방 그 언급해주신 서울역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좀 공중정원이 조성돼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도 우암동 일대도 좀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돼 있고 도시재생이 되어야 하는 구역이니까 이 구역도 왜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좀 공중정원화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시 대안은 안 나오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고가도로를 이제 보존할 것이냐, 이 철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GS 건설 콘소시엄에서 이 제출한 민간 투자 사업은 사업만 지금 제시를 한 것이지, 예. 이러한 아까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도시 재생 문제, 그때 어디를 철거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면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의 이제 몫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속단하고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 고가도로, 지금 서울시 고가도로가 이 뉴욕 고가도로를 지금 모방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 길이 약 한 2.5km의 그 철로입니다. 그 철로가 언제 폐쇄가 됐냐면은 1980년도에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보존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네. 그래서 이게 1999년에 이제 공사가 돼서 한 10년 동안,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약 한 400만 명의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까 서울역 고가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뉴욕 하이라인 파크 사업을 이제 모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울시도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국제 현상 공모 절차도 이제 거치고 하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관계자도 고가도로 일부 구간을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부산 동서 고가도로의 철거의 또는 보존하는 이 문제는 현재의 어떤 인식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우리 철거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도시 재생 측면이 아니고 이제 교통 측면에서 봐서도 이 동서고가도로는 사실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트레일러나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라서 뭐 얼마 전 지난 26일에서도 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이렇게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교통적으로 좀 큰 대란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피해서 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네. 나면 더 많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교통사고 이래 분석을 해보면은
이번 사고도 말가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박았는데 네. 가속입니다. 가속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 도로가 그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쭉 뻗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쵸. 오르막과 굴곡진 지점이 많고 특히 굴곡진 지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속을 안 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고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이게 워낙 막히다 보니까 약간 교통이 원활해지면은 좀 가속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도로 관리가 저는 생각에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안 예. 그래도 위험한 도로인데 비만 오면 고이는 부분이 많아요. 고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만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야지. 네. 비만 오면 고이는 도로, 이거는 사실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사고율을 좀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동서고가를 철거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그 교통량이 네. 약 한 8만 한 2천 대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08시부터 09시까지 그래서 그 사상적으로 네. 가는 그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약 한 8% 정도가 아마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완공 전에 선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청계고가도로도 이 철거를 할 때 대체 교통 노선을 만들어가면서 철거를 했고요. 그 청계고가도로도 철거하는데 약 한 22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 할 때의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통의 문제를 혼잡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또 철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대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고 예. 또 조금 기간을 두고 천천히 네. 했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네. 일단 대심도 이 고속도로 그 건설이 추진되면서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동서고가도로를 좀 철거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큰 트레일러들이 다니다 보니까 소음 문제, 분진 문제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뭐 해소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이 개선되겠죠. 그 다리 밑에는 거의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단절되어 가지고 거의 뭐 소외되다시피 한 지역이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서울시 네. 예를 보면은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예가 있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상 스마트 시티가 지금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공단에. 거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그 재생 사업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는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그 고가철도 끝나고 나면은 BRT 구간으로 만들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 아마 도심교통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철거와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업과 같이 맞물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출퇴근 차량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일 그 대체 공간이나 대체 도로 부지 없이 무조건 철거한다 그러면은 그 교통 혼잡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변상준 사무총장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통 소음 문제, 환경 문제, 도심 재생 문제, 사상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폭제 네.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아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효과가 날 때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보행자 중심 도시로서 네. 이 재편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 발전에 큰 기폭제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서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숙제가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만큼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